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다운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란닭방 입장 방법 한번 설명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말씀드리면 핸드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요. 여기 앞에 나오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영어 링크 그대로 누르시고요. 또 참여 코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저희 화면에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종목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장 상황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전날 시장 상황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짚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선회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홍콩 항생지수도 4%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증시도 폭등을 가질 것이라는 이런 예상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미국의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함께 증시 출발했지만 이 하방 압력은 크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차트로 살펴보시면은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셨을 때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중국의 코로나 정책 선의 기대감에 힘입으면서 우리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커질수록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우리 지수 1%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사이좋게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은 우선 삼성전자와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상승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좀 크게 보이는 듯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결국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윗부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전체 10종목 중 2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개별의 이슈들은 물론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종목들 여러분들 이슈를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보기는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노란톡방에 올라오는 정보만, 노란톡방에 올라오는 이슈만 살펴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주를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종목 검색기에서도 이 두 종목을 모두 잡아냈고요. 특징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시아나 관련주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먼저 11%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한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에 대해서 이슈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9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아시아나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결국 11%대 30% 바로 상한가까지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가 장 초반 올려드린 종목 검색기에서 모두 포착해냈습니다. 이 종목 검색기는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시장 상황도 한번 보고 오셨는데 종목 검색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종목 검색기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 검색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말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보셨으니까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화면으로 보고 올게요.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잘 보고 오셨죠? 저희 시장 상황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종목 검색기에 대한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종목 검색기 얘기를 하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30일 바로 수요일 아침이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번 일주일간 종목 검색기가 어떤 성적을 냈는지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주일 전 11월 23일 수요일에 올라온 종목 검색기입니다. 제가 아침장 장 초반에 이렇게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한번 이 종목들 쭉 살펴보시면은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바이오 플러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회색 박스를 쳐놓은 종목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이 회색 박스를 쳐놓은 종목은 제가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고르는 기준 바로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치고 나니까 나머지 남는 종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6개 종목에서 지금 두 종목은 보합이었지만 강보합을 이루고 있었고요. 6개 종목 중에 2개를 제외하고는 4개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재가 가격에서부터 13% 무려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 상승을 했고 마지막으로 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상승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쳐드린 종목,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죠.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날에만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가기 전에 11%대 여러분께 잡아드렸습니다. 11%인데 들어갈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기준을 항상 명확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기준에 대해서 교육 받아 가시면은 종목 검색기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들 계좌에도 이렇게 13%대, 못해도 5%대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종목 검색기 제가 23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네, 이어서 목요일도 살펴보셔야겠죠. 목요일에는 수요일보다 종목이 적게 나왔지만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두 종목은 제외를 하시고요. 그럼 남는 종목이 5가지가 되는데 이 5가지 수익률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에서는 14%대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 저희가 이 종목도 아마 다들 아시는 종목이겠죠. 이 당일에만 상한가가 나왔고 또 이어서 그 다음 날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하는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상한가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명확히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당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까지도 AS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입장하셔서 정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 또 교육 자료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대보 마그네틱 무려 상한가에 갔고 이 다음날까지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도 5%대, 수산중공업도 5%대 상승했습니다. 지금 5개 종목 가운데 4종목이 무려 상승을 했고 한 종목은 상한가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요일에는 5개 종목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 2개 종목이 나왔죠. 이 2개 중에 코오롱 글로벌 얘도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4%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종목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매수를 하실 때 수월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한가에 등극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사인을 드리거나 아니면 미리 교육 자료를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원활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 이어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기준에 대해서 교육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종목이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기준에 있어서 3종목을 제외하고 3개의 종목이 남았죠. 첫 번째 종목은 지금 FNF 홀딩스. FNF 홀딩스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교육을 굉장히 자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종목 검색기에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14%에서 포착이 되어서 무려 이 당일에만 6%대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FNF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을 하루 만에 가져가시는 타이밍을 보기가 쉽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거 종목 검색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등극했던 종목이죠. 저희가 지금 거의 매일매일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꼭 입장하셔서 이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매매하시는 방법 교육 받으시고 또 종목 검색기까지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는 종목이었던 현대리바트도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루 만에 10%, 하루 만에 20%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2% 애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하루 만에 2%면은 여러분들 수익 괜찮게 가져가실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종목들 가운데 3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었다. 3개 중에 3개가 상승하고 하나는 상한가에 들어갔다 하는 모습 보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검색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승률이 높은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종목 검색기가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 부분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 드렸던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드릴 종목 검색기도 또 오늘 아침에 곧 9시가 조금 넘어서 올려드리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종목 검색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핸드폰 먼저 카메라 어플 키셔서 이 앞에 있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영어 링크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해요. 참여 코드 이제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코드 앞에 화면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 검색기, 이에 관련돼서 종목들 그리고 매수하시는 방법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방 입장에 계신 분들이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은 받았는데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 자료를 올려드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앞서서 시장 상황 설명해 드리면서 특징주 얘기를 해드렸죠. 특징주에 있어서 지금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 세 종목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천당 제약 상한가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IDT 물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하루에 3개 종목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2개나 발견을 했던 종목 검색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저희가 16%에서 잡아드렸죠. 16%에서 잡아드렸고 또 여기서 거래 대금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인지 아니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입 기준을 달리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다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이하에서 편입 기준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갭 상승을 했을 때 최대 10%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대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15%까지는 편입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중에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은 세 가지 기준만 머릿속에 딱 있다면은 시가총액 1조 이하 종목에서 편입하실 때 어려움이 없이 편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편입한다고 종목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또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죠. 이럴 때 있어서 손절 기준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는 이런 모든 기준을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노란톡방에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점 우선 방송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삼천당 제약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보시면 전날에 종가가 나와 있고 34,3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기준 저희가 1조 이상인지 1조 이하인지에 따라서 편입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지금 7천억이기 때문에 1조 이하 기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조 이하 기준 여러분들께 방금 보여드렸고 그러면 10%, 15%, 20%에 따라서 기준이 다 바뀌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종가가 전날에 34,300원일 때 여기서 10% 곱하기 1.1 해서 나온 가격이 37,730원. 그 다음에 15% 됐을 때 곱하기 1.15 했을 때 39,445원. 그 다음에 20% 1.2배를 했을 때 41,16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15%대까지는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39,000 얼마까지는 여러분들이 편입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0%인 41,160원, 여기부터는 장중에 있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 특별한 경우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20%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시 10분에 이렇게 검색기를 올려드렸고 9시 10분이라면 이 파란 색깔 음봉 부분이 9시 10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파란색에서 요 이어서 있는 파란 색깔 사이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종목 검색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9시 10분에 있었던 시간 보시면은 39,445원이 바로 15%에 해당하는 가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가실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39,445원 이하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보셨을 때 9시 10분경 이 가격 이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바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도 들어가실지 말지를 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 종목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날, 특별하게 많이 나온 날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수가 있는 기준이 되겠고, 하지만 상승하고 있는데 17%, 18%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거래 대금이 적다라고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서 편입이 불가하시겠죠.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적은지 많은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 기준이라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시간 9시 10분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검색기 드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00단 제약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3,000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시 30분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상한가에 대해서 차익 실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차익 실현할 때 있어서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들어섰을 때 바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가격, 상한가 가격에서 아래로 이탈됐을 때 2% 혹은 3% 이탈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전량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룻밤 지났을 때 내일 더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이 다음날 시장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다음날까지 모두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잡아보시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 내가 상한가에 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에 갔으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셔야지 제대로 내가 갖는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까지도 끝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1월 29일에 드렸던 두 번째 종목 바로 아시아나 IDT였죠. 얘도 14%대에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있죠. 15%까지는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편입이 가능하다. 그럼 14%면은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죠. 14%에 여러분이 종목 검색기 보시고 거래대금 보시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14%에 들어와서 상한가까지 모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IDT 한번 보시면은 전날 종가가 101,950원, 그 다음에 시가총액 1,326억 원. 시가총액 기준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1조 이상인지 1조 이하인지. 보시면 1,300억대이기 때문에 1조 이하 종목이 되고요. 1조 이하 종목에 있어서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조 이하에 있어서 편입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방송 보시고 나면은 1조 이하 종목은 스스로 매매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초가 갭 상승 시 최대 10%까지, 그 다음에 최대 15%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중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20%까지 가능히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딱 봤을 때 23%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기준에도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최대한 20%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15%대까지입니다. 그러면 10% 초반 아니면 한 자릿수 상승을 보이고 있을 때는 대부분 매수가 가능하시고, 그다음 10% 후반으로 가고 있다면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20%까지 매수가 가능하시겠죠. 요 특별한 경우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별한 경우 2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만 여러분들은 지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월 28일 전날 종가 살펴보면은 11,950원이었고
이에 대해서 10%, 15%, 20%의 상승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고 있어요. 10% 내가 계산할 때는 1.1 곱해주시면 되고요. 15% 계산하실 때는 1.25 곱해주시면 됩니다. 20% 들어갈 때는 1.2 곱해주시면 이에 대해서 기준된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기만 두드려 주시면은 편입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 기준 꼭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매수하실지 아닐지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승률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겁니다. 이래서 한번 차트로도 살펴보시면 아시아나 IDT 저희가 9시 10분에 올려드렸죠. 9시 10분 바로 요 자락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가격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14%에 잡아드렸어요. 14% 가격이 바로 13,650원 해서 13,650원 보시면은 13,650원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자락에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습니다. 14%대였기 때문에 15%인 가격보다 낮죠. 그래서 들어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었고요. 들어가시고 나서 정말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한가에 등극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란독방 입장에 계시지가 않는다면 이 종목을 발견하시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만 제대로 하신다면 상한가를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를 계속해서 이어왔고 잠시 이탈되는 듯한 모습 보여줬지만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익 실현 기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료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깔끔하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상한가에서 50% 이상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을 때 지금 아시아나 IDT에서는 이 구간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은 초반에라도 절반 정도 물량을 매도하시면 됐었고요. 그러면 쭉 가다가 지금 이탈되는 구간을 빠르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상한가에 안착했다라고 간단하게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을 털어내시고 그럼 나머지 절반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절반이 남았을 때 이 두 번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한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상한가 대비 2%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 조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0.98 곱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에는 매직 계산기 매직 계산기에서는 이 2%, 1%, 1.5%에 대한 부분이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시고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시고 2% 조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나머지를 전량 차익 실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반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고 2%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하면은 이게 하루가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음 날까지 가져가셔야겠죠. 다음 날 기준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오버나잇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버나잇 기준에서는 물량의 50% 미만인데요. 왜냐하면 전날에 상한가에 딱 들어갔을 때 이때 50% 이상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남는 비중이 나머지 50% 아래가 되겠죠? 그럼 50% 미만의 물량은 다음 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시초가 그러면 이 다음 날에 있어서 시작하는 시가 아니면은 그 다음 날에 형성되는 고점에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2% 혹은 3% 조정이 나온다면은 나머지 전량을 차익 실현해 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오늘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 다음 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날 고점에 있어서 2% 조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전량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 올라가다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다음날 시초가에 있어서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내려와요. 그럼 시초가 대비 2% 조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전량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이 둘 중에 어느 거라도 2% 혹은 3%가 조정이 된다면 나머지 물량을 모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기준 당일뿐만 아니라 이 다음 날까지도 끝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 교육 자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카메라 어플 키셔서 여기 링크에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영어 링크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때는 참여 코드가 필요하죠. 참여 코드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중간에 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미국에 있어서는 하방 압력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 1%대 상승,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모두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도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에서는 10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올랐고, 2종목만 보합권, 그다음 나머지 2종목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좋은 장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은 그에 대한 이슈가 있었겠죠. 이슈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시면은 10종목 가운데 2종목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면은 시총 10위 안에 있는 종목인데도 3%대, 2%대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2종목 지금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 심의하겠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아시아나 관련주들 2종목 상승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상승했고요. 아시아나 IDT 상승했습니다. 이 2종목 여러분들께 특징주로 잡아드렸지만 사실 2종목 모두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 아시아나 항공 남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11%대 아시아나 IDT 상한가에 등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봤었죠. 먼저 23일 수요일 지금 보시면은 종목이 3개, 6개, 9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 3개를 제외하고 6개 종목이 나오죠. 6개 종목 중에서 2종목 강보합한 것 빼고는 4종목이 모두 큰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 종목은 상한가에 등극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기에 있어서 어떤 상승률을 가져오실 수 있는지 수요일부터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목요일도 보시면은 지금 3개, 6개, 7개 종목이 있고 7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 5개 종목 중 4종목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종목 중에서 특히 대보 마그네팅은 상한가에 등극하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서는 5개 종목 중 가운데서 4종목이 상승 마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서도 한번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에서는 종목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이 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상승했고요. 이 2개 중에서 하나는 상한가에 등극했습니다. 5개 중에서 3개는 저희가 기준에 미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들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기준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매매가 원활하실 경우에만 변동성 종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월요일에 5개 종목, 6개 종목 나왔고요. 이 중에 3개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3개의 종목 중에 2개의 종목이 상승했고 하나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월요일 장에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던 종목 검색기 올려드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 검색기 설명을 드렸어요. 삼천당 제약, 그리고 특징주로 나왔던 아시아나 IDT,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있었고요. 어제 상한가에 갔던 종목이 3개 종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지금 일주일 내내 하나씩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거를 일주일 내내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내 계좌에 담아보고 싶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검색기 오전마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가총액 1조 이하에서 편입 기준을 말씀해 드렸는데 3개 문장이 있어요. 3문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1조 이하에서 편입할 수 있는 기준 딱 3문장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언제든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최대 10%대까지 언제 시초가가 갭상승하게 되면 10%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다음에 최대 15%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몇 퍼센트, 20%까지 가져갈 수 있다. 특별한 경우라는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한테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도 가져가시고요. 다음 삼천당 제약 한번 보시면은 전날 종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매매하는 기준이 1조 이상인지 1조 이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매매하는 기준을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에 대해서 10%, 15%, 20%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 계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야겠죠. 그래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 됐어. 요 제약 바로 차트 보시면은 15%, 20%일 때 줄을 그어 드렸어요. 그럼 15% 아래 바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삼천단 제약도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 기준도 뒤에서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 기준에 있어서 차익 실현하시는 방법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노란톡방 이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은 저희가 일주일 내내 상한가 종목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한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가지고 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한가 기준 계속해서 교육 받아가시고요. 다음 이어서 말씀드릴 종목은 아시아나 IDT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14%대에서 잡아드렸기 때문에 15% 미만이죠. 그러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IDT 15% 이하였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셨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종가 보셔야 되고 시가총액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1,300억 원대죠. 그럼 1조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다. 이 기준 확실히 가져가실 수가 있고
종가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매매 기준에 있어서 10%, 15%, 20%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날 종가를 보셔야지 편입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자료예요. 10%까지, 15%까지, 20%까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종가만 알고 계시면은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10%, 15%, 20% 계산하셔서 15%까지는 언제나 들어갈 수가 있고 20% 들어갈 때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20%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거래대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거래대금에 있어서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지는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IDT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바로 장 초반부터 이렇게 강세를 빨갛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9시 10분에 이 차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검색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고요. 매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특별한 경우인지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다면은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상한가로 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로 갔던 종목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 2개에 대해서 AS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이 AS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시아나 IDT 그리고 제약주까지 여러분들 혹시 어제 매수하셨다면은 오늘 꼭 들어오셔서 AS 받으셔야겠죠. 그다음에 상한가 기준 이렇게 자료로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셔라. 그 다음에 이탈이 된다면 상한가 대비 2% 조정이 됐을 때 차익 실현해라. 2%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조정되는 가격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 기준, 이날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절반 미만의 분량만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초가나 아니면 고점 대비 2에서 3% 조정이 된다면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 더 받아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었어요. 아시아나 항공 저희가 8%대에 잡아드렸습니다. 12,650원에서 잡아드렸는데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매수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종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전에 봤던 종목들은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 정도로 확실히 1조 미만이었기 때문에 1조 미만의 기준을 보시면 되겠지만 얘는 8,000억이기 때문에 이 다음 날에 1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날에도 1조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1조 이상 기준도 같이 보셔야 될 텐데 1조 이상에 대한 기준은 노란톡에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1조 이하 기준으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조 이하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10%, 15%, 20%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갭상승했을 때 10%까지, 최대 15%까지,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20%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저희가 종목 검색기로 드렸을 때 8%이기 때문에 15%에 한참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거래대금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은 충족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매수하실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편입 기준에 대해서 가격을 계산해 보시면은 전날 종가 11,700원에서 10%일 때 12,870원, 15%일 때 13,455원, 그 다음에 20%일 때 14,0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주실 때는 1.1, 1.15, 1.2 곱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15%를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니까 1.2로 곱하셔서 이 가격에 아래에 들어가는지 이 가격보다 높이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 차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 검색기 드린 시간 9시 10분이었습니다. 9시 10분 요 사이에서 드린 거죠. 8%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검색기로 포착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보시면은 10%인 12,870원보다도 아래에서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15%보다는 한참 아래에서 여러분한테 잡아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점을 딱 찍었어요. 고점을 찍고 나서는 하락을 쭉 하면서 지지선이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하락할 때 여러분들은 하락하는 추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상한가 기준에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변동성 종목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매일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잡을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변동성 종목의 기준도 알고 계셔야지 차익 실현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변동성 기준으로 한번 차익 실현하는 방법도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고점 대비 1.5에서 2.0% 조정되면은 50% 이상의 차익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보셨을 때 우리가 이 고점에서 아래로 몇 퍼센트, 최대 2% 내려오게 되면은 절반의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50%만큼을 여기서 차익 실현하셨으니까 남는 비중이 50% 남아 있겠죠. 이 50% 남은 비중은 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선 홀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 고점 대비 3%에서 4%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전량 우선 차익 실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재편입 기준에 대해서도 물론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 재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차트에서 봤더니 계속해서 하락했고 이후에는 더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모습 없이 쭉 이어지는 모습, 큰 등락이 없이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는 재편입하는 구간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 종목이 다음 날에 있어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면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이 상한가에 갔다가 이탈되어서 내려왔을 때 이어서 다시 지지를 받거나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이 재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갖고 계시다면은 종목 하나로도 수익을 여러 번 내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저희가 1.5%에서 2%로 내려갈 때 절반을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3%에서 4% 조정되면 나머지 절반을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결국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트로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 고점 얼마였어요? 14,450원이었고요. 14,450원에 있어서 지금 2% 하락하고 4% 하락했을 때의 기준을 명확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50%, 여기서 50% 매도하실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항공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매도하시는 방법, 그리고 매입하시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로 종목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전문가 없이도 스스로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따 장 시작하면서 또 노란톡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